유의할 점은 자, 이때 고정하게 되면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고정이 있습니다.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만 가리키는 것이지 일시적 고정은 결코 정착물이 X 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합니다.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이다, 일시적 고정이다? 계속적 고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적 고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무를 임시로 심었대요. 일시적입니다. 즉 가식 중에 수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판잣집이 있죠.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자, 도심지에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에 창문을 열고 주차권 바라보셨죠? 이것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정착물이 될 수가 없대요. 여기까지가 정착물의 개념입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자, 니은은 정착물. 자, 두 줄 밑줄합니다. 정착물은 건물,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바로 계속적이죠.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부터 또 밑줄 하세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는요, 일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A번 내려가죠. 정착물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토지에 독립물이 있고 토지에 부속물이 있어요. 이것도 참으로 2년 전 25회 때 출제가 되었거든요. 독립물이 뭔지 부속물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압은 제목을 밑줄 하세요. 토지의 독립물 밑줄. 나압은 토지의 부속물 밑줄.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독립물에다가 화살표 끌어주고요. 하나만 적어줍니다. 등기 O만 적어주면 돼요. 등기가 필요하면 독립물입니다. 다음에 부속물 화살표 끌어주고요. 등기 X 적어줘요. 등기가 필요가 없으면 부속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물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죠.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은 등기하잖아요. 독립물입니다.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 있죠. 앞에 대문이 있죠. 담장이나 대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부속이 돼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토지의 독립물은 얘만 밑줄합니다.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이 모두가 등기 또는 공시 방법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고요. 토지의 부속물은 얘를 밑줄합니다. 교량, 터널, 담장, 밑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체크합니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독립물이 아니에요. 일부로 취급합니다. 자, 부속물은요. 교량, 터널, 담장이 있죠. 그 아래에다가 하나만 더 메모하실래요? 국어 적어주고요. 자, 국어는 쉬운 말로 도랑이 있죠. 도랑. 자,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독립물이 아니라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25회 때 가장 최근 시험은요. 다음 중에서 토지의 독립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국어. 이런 부속물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B번 내려가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구하지 않는 밑줄합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가 되어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년생 식물은요. 1년생이 아니죠. 다년생은 여러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계속적 고정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나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을철이죠. 밑줄합니다.
경작, 수확물, 벼, 배추 등을 말해요. 얘는 농작물이죠.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가 돼요.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자, 나무나 다연생식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나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합니다. 까지를 비교하시고요. 디귿번 내려가죠.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동산 개념 차이다. 자, 외국은 바로 구미 되어 있죠. 구미하게 되면 바로 유럽과 미국을 말해요. 외국이죠. 자, 우리나라와 외국은 부동산 의미가 달라집니다.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A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즉 한국과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밑줄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 밑줄.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토지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죠. 건물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등기하니까 우리나라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별개로. 얘가 바로 A번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B번입니다. 외국에서는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원에 따라서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밑줄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계 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다. 밑줄. 이건 뭐냐? 다시 외국은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따로따로 등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은 토지에 속한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본대. 함께. 외국은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따로 하지 않고 등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따로 보고 함께 보더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교재 74페이지를 펴봅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폈습니까? 제목이 부동산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비교합니다. 따로따로 보니까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런 논리가 되고요. 다음에 외국은요. 84페이지 넘어가요. 84페이지. 84페이지 폈습니까? 아래쪽에 참고 있죠. 참고. 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특성입니다. 미국은요. 이렇게 함께 보니까 한 방에 뭐 부동산 특성이지 토지와 건물에서는 나누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토지 특성, 건물성이 따로 있고 구미 각국 외국은요. 자, 한꺼번에 뭐 부동산 특성입니다. 이런 논리가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볼게요. 56페이지입니다. 이제 박스 체크 플러스를 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제목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했던 정착물은 어떤 고정? 계속적 고정입니다. 계속적 고정. 비교해 볼까요? 동산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분필을 들고 있어요. 동산 맞죠? 분필 지우개를 들고 있습니다. 얘도 동산입니다. 특징이 뭐죠? 움직인다,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동산은 이동성이에요.